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 FC 마지막 강사를 맡게 된 유준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는 제가 점포 개발의 목적이나 중요성, 그 다음에 좋은 점포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점포 개발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매듭을 질 거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사실 입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 점포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입지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선택하기 위한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하든 사람은 땅 위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사실 요즘에 IT 기업이나 이런 이제 점포가 없는 기업을 한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이 앉아서 입지에 앉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지 점포 개발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 개발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점포 개발이 주로 하는 일은 점포를 찾는 일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아이템과 적합한 상권을 찾는 일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입지를 찾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첫 시작을 여는 게 점포 개발하는 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점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 장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 아이템을 오픈하게 만들어주는 첫 단계가 사실 점포 개발이죠. 그 전에 메뉴 개발부터 시작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은 시작을 하겠지만 소비자의 접점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만나게 해주는 첫 단계는 사실 점포 개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점포 개발 담당자가 이 건물에 임대차를 한다든지 상가 매매를 통해서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점포 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하지만 지금 최근의 추세를 좀 보면 SNS 발달, 그러니까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포 개발 하시던 분들의 업무가 사실 좀 약간 좀 삐끄덕된 그런 게 있는데요. 왜냐면 사실 정보력이 굉장히 좀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점포 개발 시작할 때만 해도 네이버 지도라는 게 없었죠. 직접 다 발품을 팔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지도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도책에 들고 지도책에 써가면서 하나하나씩 다 내가 내 몸으로 체득을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위성 지도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 점포 개발 업무로서 전문 영역으로서 갖고 있던 것들이 점점 IT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저희의 입지가 좀 줄어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상권이 굉장히 좀 빨리 변하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유수 상권이라고 딱 찍어놓은 데가 그래도 다년간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상권이 이동이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또 요즘에 작년에 이슈가 됐고 금년에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또 많은 창업자 분들이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 놓고 그게 유지가 되지 않고 결국 임대인에 의해서 또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도 보이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또 점포 개발이 약간 좀 좀 업무 자체가 좀 달라진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요즘 맛집을 알아서 찾아가죠. 기존에는 입지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입지를 취득하려고 하고 1입지 취득을 최소한의 단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점포 개발의 임무였는데 최근에는 맛집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찾아가다 보니까 굳이 1입지가 아니어도 되지 않아? 좀 구석에 들어가서 내가 좀 잘 홍보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점포 개발의 업무가 약간 옛날보다는 좀 축소된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 개발은 그래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입지가 됐든 2입지가 됐든 아니면 뒤에 3입지가 됐든 굉장히 안 좋은 재료가 됐든 최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상권 및 입지를 찾아내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포 개발하는 담당자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업무를 하는 점포 개발 담당자는 브랜드를 하는 가맹 경영주의 생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깨도 무겁고 그다음에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금도 계속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첫걸음,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다음 선발대, 처음 나가는 사람, 선봉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제가 그 첫 직장이었던 편의점 업체에서는 굉장히 점포 개발 업무를 중요시합니다. 여기 뭐 CU 분 계셨는데, CU 경력, 예, 저랑 이제 경쟁사로서 많이 만났는데요. 사실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좋은 점포를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저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아직도 ING입니다. 이게 명확한 해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소매점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답이 좀 있는데, 외식 쪽은 이 해답이 좀 많이 없고, 예,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식은 소매점과 좀 차이점이 가장 큰 거라고 보는 건 높은 컨셉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템마다 원하는 자리가 다 틀리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들은 좀 유동이 많고, 그 다음에 젊은 20대, 30대가 많아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굳이 그런 데가 필요 없이 이면골목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거에 1입지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코너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만 들어가야 되는 브랜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마다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가 다 틀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그래야 맞춰서 좋은 점포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출점 적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저도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제 기존에 만든 브랜드도 있고, 뭐 신규 브랜드를 이제 사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컨셉을 만들어 놓고, 그럼 이 컨셉이 과연 어느 입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적정하냐에 대해서 충분한 상상력과 그다음 고민을 갖고 출점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출점 전략이라 함은 여기서 우리 브랜드의 원가,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한계 임대료라든지 한계 평수라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임대료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예상 매출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점포를 개점하고 나서 그 예상 매출이 얼마나 몇 프로 안에 들어왔는지 예상 매출 적중률 관리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상 매출 적중률 관리가 안 되면 사실 내가 브랜드를 오픈해놓고 그 예상 매출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고민이 없으면 좋은 점포를 더 이상 발굴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어디가 최적의 입지고 어디가 최적의 장소구나를 느끼게 될 텐데,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좀 많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기존 경력 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사실 내부적인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이런 컨셉 이해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냥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브랜드들은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회사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그냥 현장에 그냥 나가서 바로 점포를 찾고 바로 경영주를 섭외를 하고 뭐 바로 가맹 잡고 임대차를 바로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물론 뭐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도 있으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철저한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현업에 나가야, 그래야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그러기 전에 또 많은 점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을 보고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교육과, 그 다음에 또 그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일이 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실무법에 대해서 좀 많이 부딪힙니다. 물론 그 변호사나 뭐 이런 법무사처럼 깊은 지식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얇은 지식 정도는 좀 많이 갖고 있어야, 그래야 좀 즉흥적인 상황 대처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회사에서 좀 어느 정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점 전략. 네, 장기적인 안목의 출점 전략을 좀 짜서, 네, 그리고 혹시 여기 점포 개발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한 분만. 하면 이제 대표님들 항상 점포 개발팀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연초마다. 출점 전략을 짜와라. 그러면 항상 매년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나옵니다.
그냥 뭐 맨날 똑같은데 하죠. 그 뭐 어느 지역에 들어가겠다 지역 찍어놓고 그게 맨날 보면 거기서 약간 이렇게 위치 변해갖고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보고를 하지 사실 실행 가능한 출전 전략은 아닙니다. 그냥 경영주가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행 가능한 출전 전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템은 이 정도고 이 정도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템은 매출이 한 4천 정도 나오는데 지금 평균 매출이 인건비는 한 2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원가율은 한 35%를 차지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1층에 들어가야 되고 1층에는 그리고 또 원가율이나 인건비가 우리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면에 들어갈 수 없고 후면에 들어가야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놔야 되고 그 다음 평수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가서 인건비를 돌릴 수 있는 평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출점 전략이 좀 어느 정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일 똑같게 뭐 서울에는 어디 들어갈 거고요. 뭐 대전은 어디 들어갈 거고요. 뭐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건 뭐 의미가 없는 출점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점포 개발 한 10년여를 하면서 저는 첫 번째로 딱 생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점포 개발,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을 해서 강연 경영주가 점포를 운영하고 나서 그 분이 운영하는 수익이 사실 저의 월급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또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 모든 분들의 월급이 되는 거죠. 그분이 계속 굳건하게 점포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저는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고마운 거죠.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의 인생을 좀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굉장히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처음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부분입니다.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간과를 많이 하는데요. 저조차도 사실 지금 요즘에 좀 놓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학다식이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약간의 건축법, 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무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반 지식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시행하는 방법까지,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소방법, 식품위생법 이런 것까지도 다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질라갈 때마다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얕은 지식 정도, 그리고 내가 직접 인허가를 다 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점포 개발이고, 사실 많은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에서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껄렁껄렁하고 회사 잘 안 나오시더라도 네, 무시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사실 성공 점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성공 점포라 함은 그 단 1년 동안에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점포가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보통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점포를 사실 성공 점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경쟁점이 들어와서 아니면 브랜드가 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안 좋아졌을 경우는 어쩔 수 없겠으나 그런 변수를 빼고 생각했을 때는 5년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상적인 점포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상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좀 저희조차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 매출 만드는 거 사실 기초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저도 외식회사를 지금 다니면서 저조차도 저희 브랜드 기초 자료를 얼마나 만들어놨는지 좀 이걸 만들면서 이게 좀 정말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좀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기초자료 없이 점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없이 좋은 입지라고 경영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초자료 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의 컨디션을 가지고 표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실 그 표본 없이 그냥 머리로 감으로 그냥 마음속에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많은 그 외식회사들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저도 동의할 거라 생각해. 좀 제가 이제 공유 FC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저도 생각해놨고 좀 이게 있었으면 사실 어제 같은 피디스 저가 같은, 물론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범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이 더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걸 만들다 보면 또 책임감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예산 매출 근거 자료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도 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입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좋은 자리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장사를 처음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들이 입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어떻게 찾아요? 저도 이제 사업 설명회나 뭐 이런 거 좀 해보면 가장 먼저 찾는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좋은 자리 어떻게 찾아요? 아이템에서 좀 알겠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템에 있는 자리를 찾아라. 상권보다는 입지를 봐야 된다. A급 상권보다는 A급 상권의 1입지보다 뭐 2급의 B급 2입지보다는 B급이 날 수도 있다. B급의 1입지가 날 수 있다. 그다음 뭐 물이 고인 곳이 찾아라. 2층도 1층보다 나을 때가 있다. 참 원론적이죠. 네. 사업 설명회 때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점포? 점포 못 찾죠. 못 찾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아이템에 맞는 거는 뭐, 근데 어디 가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A급 상권은 어디고 B급 상권은 어디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물이 고인 곳은 그럼 물을 굴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2층과 1층을 나을 때가 있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죠. 사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이트 이제 저도 강의를 이제 몰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은데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쭉. 근데 이 자리에서 조금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지나가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도대체 나한테 방법을 알려달라. 이거 되겠죠. 사실 요거 갖고 제가 경험만 말씀드려도 한 2-3시간은 그냥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소매점마다 틀리고요. 또 커피 업종 틀리고요. 또 뷰티 업종 틀리고 의류 틀리고 뭐 외식도 외식마다 다 틀리잖아요. 찾는 방법이.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면 진짜 뭐 너무 많은 시간이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공통된 것 정도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점포라면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아직 런칭하지 않은 브랜드, 신규 브랜드, 아직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아무 결과치가 없죠. 아무 밑바탕에 그림만 도화지에 그림만 있을 뿐이지 아직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죠. 저도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약간 기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입지에 들어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국은 상상력이더라고요. 내가 만든 아이템과 그런 것들을 인테리어 시안이나 메뉴 먹어본 것들, 가격대,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거를 쫙 나래비 시켜갖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입지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뭐 주점이라 그러면 대로변보다는 가격적인 유흥가 이면 내가 좀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겠다 싶으면 굳이 1입지가 아닌 약간의 후면 입지, 2입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소 상상력을 갖고 하게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사건 분석 시스템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 요 정도의 상식.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것들, 아이템에 맞는 지역을 찍죠. 내가 들어가는 게 압구정에 맞겠다, 아니면 청담, 강남역에 맞겠다, 홍대에 맞겠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돼서 사실 첫 점포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좀 잡아놓으면 그래도 좀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를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하겠죠. 샘플 점포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단 한 개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점포가 어느 정도 매출을 갖고 있고, 그리고 표본 점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아까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없이 그냥 점포를 찾는 거예요. 감으로만요. 데이터도 없죠.
백데이터도 없고 고객 분석도 없고 이 고객이 왜 우리 점포에 방문을 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죠. 그리고 매출은 그 고객이 과연 그럼 우리 점포에서 얼마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채울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의 자세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많이 뽑아놓지 않는 것들이 좀 아쉬웠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포를 가지고 핀 서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영업 운영 쪽에서도 많이 쓰시는 기법이라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 점포의 현재 컨디션을 찾기 위해서 상권 영역을 정해놓는 겁니다.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보면 뭐 그 브랜드마다 뭐 200m 상권, 300m 상권 정해놓잖아요. 그건 이제 그냥 경영주한테 상권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니 또는 뭐 지도에다 다 표시를 하거나 또는 어떤 브랜드들은 세대수로 다 정해놓죠. 배달하는 브랜드들은 세대수로 다 정해놓죠. 그럼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핀 서베이 작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작업이냐면요. 고객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찾는 겁니다. 이 점포에 방문한 고객이 과연 그러면 어느 접점에서 왔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지도에 점을 찍죠. 고객이 오는 그 곳을 지도에서 찍고요. 그리고 어떤 고객이 오는 건지를 또 찾는 겁니다. 그 찍은 고객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가구당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요즘에는 인터넷에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과거에는 다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고 좀 어려운 작업을 했었으나 지금은 다 구청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찾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 원인, 도보로 오는지 차로 오는지에 따라 다 틀리겠죠. 뭐 도보로 오는 경우에는 동선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차의 폭 아니면 차의 유동량 또는 뭐 유턴을 할 수가 있는지 횡단보도가 있는지 사거리에서 동시신호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요. 또 경쟁점이 있겠죠, 주변에. 주변에 경쟁점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산재되어 있고 내가 배후에서 오는 사람들의 경쟁점을 넘어서 오더라. 아니면 또는 내가 우리 오는 고객이 경쟁점 있는 쪽에서는 안 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제반사항을 갖고 그러고 나서 입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사항 없이 그냥 일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 점포개발 업무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거죠. 점포개발을 잘 하시는 분들이요. 보면 회사에서 시키지 않아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돈을 많이 핀서베이라는 작업 자체가 사실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좀 필요하고 회사에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포 개발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지금 현재 운영하는 점포에 지켜보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을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그 상권 영역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보면 그 회사마다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점포를 찍어서 계약을 해갖고 경영지 오픈을 하면 고매출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노하우를 주변에 이렇게 전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기만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 보시면 대부분 이런 작업들을 어느 정도는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